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무려 1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전조 증상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까지만 해도 10시 15분에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이 20분 정도에 출동을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9에 6시 한 34분에 첫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11건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급한 게 그 녹취록을 글자를 보더라도 느껴지잖아요. 압사한 단어 굉장히 많고 출동은 많이 안 한 상황이고 그럼 이미 어쨌든 거기 참여했던 시민들은 위험성을 굉장히 느끼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예. 이미 그 밀집 포화 상태는 벌써 4시간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과 감지도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먼저 했다. 예. 이 점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더 비난이 지금 가해지는 부분은 이런 상황이 1회도 아니고 그 11회에 걸쳐서 아까 말씀처럼 키워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압사와 구조 요청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어떠한 연유인지 그 접하고도 왜 적절한 현장 대응이 없었던 것인지 더군다나 4번은 그래도 출동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보고 있는데 네. 적어도 4번 출동한 상황에서 현장에 가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시민의 그 기준과 전문 직업으로서 경찰관의 시각이 이렇게 그 차이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던 네. 것인데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뭐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감찰 등에서 밝혀져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용산 주변에 어떤 측면에서 한다면 수십 개 이상의 그 기동 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왜 판단과 이를테면 적극적인 경력 배치의 이동은 없었던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 일정한 그 지휘 라인 용산 경찰서장에서부터 뭐 서울청, 서울청장까지 그 지금 십수만의 인파가 모이는 이러한 그 혼잡 경비의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석간 신문을 봤더니 네. 뭐 이런 보도도 뭐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서울경찰청장은 뭐 집에 있었다. 뭐 그런 뭐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공중 관리 또 밀집 분산의 어쨌든 현장에서 최종 책임자는 이제 경찰일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것에 상당한 게으름이 있었고 다만 이 점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사실 재난안전관리의 그 주무기관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순경 경장 그 몇 명만 그 현장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구하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잘못했다. 뭐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런 원인에 있어서의 그 체계적인 그 원인 분석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행위의 그 적정한 이를테면 일정한 책임 예. 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군중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이태원 그 골목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몇 명의 현장에서 경찰관과 또는 더 큰 틀에서 뒤까지도 볼 수 있고 전반적인 그 군중의 흐름까지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지휘 라인에서의 그 책임과 예. 뭐 이것은 좀 면밀하게 잘 분리해서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는 응징과 책임에 상응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또 하나의 구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예. 또 다른 참사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으로 또 이제 삼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고 처음부터 생각해봤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은 11건 중에 4건만 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6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 수준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신고를 코드 0 그리고 코드 1로 분류를 하고도 4건만 현장 출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드 0, 1이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조금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지적처럼 그 위기
위기 응급 상황의 수준에 따라서 그 네 가지 종류로 그 분류를 그 해놨습니다. 네. 코드 그 제로 같은 것이 가장 예. 이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우선 출동을 다른 사안보다 예.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를테면 생명이라든가 신체 위협이 있을 때 어쨌든 반드시 현장에 임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코드 이제 원 이렇게 기준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그 판단과 처리도 과거 그 오원춘 사건에 일일이 그 대응체계가 상당히 무력화되고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체계화돼서 좀 구조화된 것으로 지금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의 내용 중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4건은 출동했는데 7건은 이제 완전히 묵살한 것이냐? 네. 저는 암만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가 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묵살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건 조금 그 사안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동일한 내용이 예.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는 이것은 이런 사유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아마 그 설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형식적인 그 항목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런 사유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4건의 현장 출동 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냥 관행적인 이를테면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주말에 많이 모이고 또 잠깐 다중이 운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겠지. 예. 아마 이런 좀 간습적 뭐 이런 판단에 좀 폐해가 이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의 또 숨은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정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초반에는 책임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주체자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과는 어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거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시내 곳곳에 소요 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경력이 분산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이후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도 조금 더 그 논란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경찰서에 대한 감찰 들어갔다는 얘기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용산서가 용산구청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 그럼 어떤 책임 추궁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의 요체는 한 두세 가지가 되겠죠. 예. 일단 첫 번째 요체는 지금 그 3.2m 곱하기 그 40m라고 하는 도로에서 예. 다중이 운집했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압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 갈래라고 한다면 예. 지금 속보에 두는 내용처럼 두 번째는 그러면 사전에 과연 국가기관은 그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실은 재난안전의 주무기관으로 되어 있고 예. 소방기관은 구조기관으로 되어 있고 경찰은 구조보조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의무 자체를 하지 않은 즉 주의를 게을리한 그런 점들은 이제 무엇이었던 건지에 관한 예. 두 번째에 있어서의 그 수사 영역인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공공관리 부실 또는 관리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영조물 관리에 있어서 행정 책임은 다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두 번째 갈래로서의 수사의 목적으로 네. 지금 그 용산 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닌가. 그 속보가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속보죠? 예. 그 용산서 용산구청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제 아마 그런 이제 목적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과거 17년 전에 경북 상주에서 그때 여러 가지 콘서트 등의 소위 말해서 이러한 군중 관리의 실패가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상주 시장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때는 아주 공식적인
그러한 이제 주관 기관이 또 상주시였기 있었죠. 때문에 예. 뭐 그런 수사가 이제 명료했는데 뭐 그것을 이를테면 조금 더 들여다 보게 되면 해야 할 것을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또는 아예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사실은 책임이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과연 이것이 예를 들면 뭐 직무유기라고 하는 뭐 그런 뭐 혐의까지 지금 들여다 볼 것인지 아니면 감독을 그래도 공적 주체 기관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2주 전에 또 많은 인파가 여기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다음에도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에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젊은이들이 이른바 하나의 보상 집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난미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거기에 의무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국가의 책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막 그런 것에 관한 아마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석 인원과 관련해서도 먼저 경찰 쪽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올 거다 예측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137명만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벤트 문화를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에 이제 마약이나 치안에만 이제 집중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137명이라고 하는 그 전체 총계도 조금 세분화하게 되면 네네. 사실상 그 사복을 입은 이제 경찰이 한 50명, 60명이면 예. 이거는 사실상 그 질서 유지의 효과 자체가 일반 사복을 입고서 지금 정복을 입고서도 소리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한 사람들 영상 좀 누군지 모를 텐데 경찰인지 모르죠. 더군다나 경찰 복장을 입은 예. 그야말로 소리쳐서 외쳤던 질서 유지를 했던 또 한 명의 그 경찰관 모습도 그 보이는데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예. 네. 더군다나 뭐 사복 입은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그와 같은 이제 그 식별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뭐 지구대 경찰 나머지 이제 몇십 명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사교대로 뭐 하게 되면 그걸 또 나눠보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그 질서 유지 담당 이른바 그 혼잡 경비를 담당했던 경찰관 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다. 적죠. 예. 뭐 이런 평가를 그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미리 군중 관리, 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이번 이를테면 파티라든가 행사에 모이는 군중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면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당일날 전반적인 그 기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예. 사전에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그 군중 관리 계획이 그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은 이번 그 상황에서도 그 경찰의 그 배치는 이와 같은 이제 혼잡 경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할로윈을 그 앞두고 소위 그 마약에 대한 유포라든가 네. 가짜 사탕을 가장해서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성추행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단속과 계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숫자의 의미는 질서 유지를 담보하기에 전혀 뭐 충분치 않았던 인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을 포함해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은 그 관할 지역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용산경찰서 윗선 서울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아마 그 맥락에서 예. 과연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받았고 해야 할 정확한 임무와 지휘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예. 무엇이 이와 같은 10만 이상이 모인 이러한 그 군중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예. 그리고 보고한 시점과 누가 보고를 받고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왜냐하면 상당히 그 예견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예. 이미 그 골든 타임이 훨씬 그 지난 상태에서 경찰 지휘관들이 현장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면밀한 이를테면 그 업무 일지라든가 또는 그 통신 그 목록이라든가에 예. 관한 것을 지금 파악하는 목적에서 용산 경찰서가 사실은 그 관할 주관 서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대상으로 했고 지휘계통상에 서울경찰청까지 함께 그 포함을 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용산구청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용산구청에 대한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많고 인파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3년 전에 이제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와 관련한 개선안까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도 대책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용산 이제 구청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주최자가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구청의 일정한 계획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관한 승인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예. 용산구청이 관리 주최자가 아니다라고 아마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관리 주최자가 없는 그러한 공간일수록 사실은 공적 그 기관이 소위 말해서 군중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그 용산 구청장의 그 뭐 지난주 발언이었나요? 뭐 최근에 그 발언에 의하면 할로윈 그 파티 자체는 하나의 뭐 현상에 그 맞습니다. 불과했고 전략적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그 2, 3일 지나고 나서 사과를 그 했습니다만, 근데 앵커께서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책임 회피 또는 그 안이한 복지 부동적, 수동적, 회피적 행정 문화가 또 그대로 노정된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예, 500명이 넘는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지 한번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